청문회 전반전은 사실 김민석 총리 청문회였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예전 같으면 낙마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 이런저런 의혹 덩어리였는데 이런저런이요? 이런저런 네. 이런저런 네, 한 이런저런 10번을 반복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결국은 세상에 근데 그거를 자료도 거의 안 내고 증인도 네. 채택 안 하고 그냥 버티기로 총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로 다 하는 얘기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 총리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버티면 된다는 거. 증인도 봐서 대강 채택 안 되면 더 좋고 자료도 안 내도 뭐 큰 일 없네. 사실은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청문회의 여러 가지 불문율 같은 것들이 이번에 확 더 무너진 것 같아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국회에서의 관행이라는 거 이거를 다 싸그리 무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동안에 1당에서 국회의장 가져가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 가져가던 것도 본인들이 그냥 법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투표하고 우리끼리 해서 다 결정할 거야. 그 법사위원장 가져가면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행정부 견제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더더욱 이 당에게 줘야 되는 이 관행이 더 강해진 건데 이번에도 주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사위원장 넘겨주면 니네가 우리 법안으로 해야 되는 거 다 발목 잡기 할 거 아니냐. 이게 서로 간에 신뢰가 회복이 돼야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협치도 되는 건데 이게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김민석 그 청문회가 정말 저는 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인사할 것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기자회견할 때 왜 기자가 대통령한테 그때는 김민석 후보자 그 인준 끝나기 전이었거든요. 명확하게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물어보는 그렇죠. 기자가 없었는지 그 모르겠어요. 부분을 좀 이렇게 강하게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그 기자회견 질문은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질문하고 두루뭉술하게 대답이 나왔잖아요. 대통령도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 뭐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받아들이겠다. 그럼 우리가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자료들도 하나도 없는데 본인 옛날에 유죄 판결 받았을 때 돈 줬던 사람과 계속적으로 돈 거래가 있고 맞아요. 정말 줄줄 사탕으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대통령은 봤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지나갔으니까 김민석 총리 임명됐으니까 전반전은 그렇게 끝났고 저는 그래서 이제 후반전 청문회 후반전이 장관들 청문회 같아서 청문회 후반전에 역전극을 노린다. 이건 국민의힘 관점이긴 해요. 자, 장관 청문회 시작됐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관들 후보 중에도 여러 의혹들이 나와요. 의혹이 있어야 일단 후보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장관 후보자 의혹이 가장 거세고 가장 심각하다고 보세요? 뭐 손에 꼽힐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한 명을 버린다면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장관 후보자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패널들끼리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의 낙마도 없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명시적으로 사설 제목도 의혹 많은데도 의석 많다고 한 명도 낙마 없다니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저희 또 사진은 장원경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 오늘 나와 있는데 우리 장원준 씨는 우리 조선일보에서 하는 거니까 조선일보 것만 계속 가져오시는데 보니까 오늘 중앙일보에서도 단독을 냈어요. 중앙일보에서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가 의사인데 평창에서 그 기사 농사지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따 그 다루려고 직불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갔대요. 아 그래요? 그거를 오늘 단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원래는 이제 본인이 직접 작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작용을 했다라고 그냥 주장하고 있는 남편이 돈을 받아갔었어야 되거든요. 직불금을. 근데 직불금 받아간 사람이 타인이었다. 이게 오늘 보도가 나오면서 또 사건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농지법 위반을 했을 가능성은 정황은 더 짙어지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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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근데 이제 정은경 후보자는 심지어 처음에 선대위 합류하셨을 때 이미 저분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찜됐구나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셨는데 초반에 장관 인선 때 안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원래 좀 검토가 되다가 배우자의 의혹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흘러간 물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흘러간 물이 와서 다시 또 물레방아를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아마도 뭐 국민추천제 과정에서도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뭐
추천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정부에서는 뭐 김민석 후보자도 김민석 총리도 그런 형태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냥 강행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지명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후보자가 되기 전부터 이분이 어떤 의혹이 있는지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셨는데 그거를 떡하니 다시 후보자로 데려온다는 게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 대변인 보시기엔 낙마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순서로 이진숙. 1번 이진숙, 네. 2번 없어요. 없어요? 네. 만약에 2번 한다면 예. 권오을. 아, 왜냐하면 예.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아니 권오을이 1번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권오을이 1번일 낙마의 것 같아요. 현실적 가능성을 보면 왜냐면은 어쨌든 이분은 대선 과정에서 보수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신 분이니까 그걸 어떻게 따지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네. 이분이 무슨 진보 진영과 특별히 연이 있거나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히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육부 그쵸. 장관 될 분이 워낙 이런저런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뭐 논문 쪼개기에 이런 의혹이 점철돼 있는 데다가 또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에 리더십을 두고 논란이 많은 데다가 네. 오늘 보니까 4대강 사업 자문위원 했다는 것도 아니 뭐 4대강 사업 그러니까요. 자문위원한 게 잘못한 건 아닌데 진보 진영이 보기에는 뭐야 저 사람은 우리 편도 아닌데 저렇게 논란과 의혹을 많이 달고 와서 왜 우리 편엔 장관을 하려고 그래? 네. 그것도 교육부 장관을 맞아요. 부총리급인데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버리는 카드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래서 자기 좀- 사람 의원급들은 그러니까요. 절대 안 될 거고 여전히 1번이 이진숙 장관 후보자 아니냐는 거죠. 저는. 하여튼 뭐 하여튼 둘이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하다. 네, 하여튼 어쨌든 데려온 공동 사람들. 1위 네, 이진숙 번호. 그 다음으로 누가 그러니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낙마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 심각하다. 낙마는 이 정부가 안 시키더라도 강 대변인 보시기에 이 사람은 정말 낙마하고도 남을 정도로 심각하다 순서로 한 몇 분을 찍는다면. 저는 정동영 장관 후보자. 3번이 정동영. 네, 이분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통일부 이름 자체를 바꾸겠다. 뭐 남북 협력부 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분이 과거에도 약간 친북적인 이런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근데 이분 오시면서 벌써 통일부 이름 바꾸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저는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건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근데 그리고 예. 보수 쪽에서 봤을 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뭐 최적임자겠죠. 뭐. 저는 낙마를 죽었다 깨나도 절대 안 하고 반드시 임명될 그 가능성으로 역순으로 매기면 1번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일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당시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정치적 보스였고 사실 이번 내각에서도 뭐 제가 들은 정보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보다 정동영 총리를 시킬 가능성도 꽤 있었다. 오 맞아요. 처음에 그 얘기들이 그랬는데 돌았었는데. 이제 어떤 김민석 총리가 조금 더 강하게 주장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어쨌든 정동영 장관은 낙마 안 시킬 것 같아요. 3번은 맞아요. 아닐 것 같고. 아니, 그다음 3번이 아니라 네. 저는 제가 심각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거 제가 그다음 또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절대 낙마시키지 않을 사람인 거죠. 또 지금 워낙 많으니까 또 누구 그다음 심각한 거로 꼽히세요. 지금 뭐 강선우 장관도 나오고 정은경 장관 후보자도 이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그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일단 임명이 되고 나니까 할 게 없어. 아니 웬만한 대통령 다른 분들은- 스스로가 예. 아니 논문 표절 의혹도 대통령이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자기 가천대 그 석사학위 논문 이거 반환하겠다. 나 표절한 거 맞다. 본인이 그거 다 인정을 그런 해버렸었잖아요. 것도 약간 가천대를 비하하는 듯한 얘기를 해서 그런 내가 것도 뭐 있어. 그런 대학원 받아서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해서 그것도 약간 논란이 약간 됐었어요. 가천대랑 그 감정 싸움도 좀 있었던 예.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뭐 음주운전 이런 것도 대통령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랑 오찬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인사의 기준을 이야기해달라. 그동안에는 5대 원칙, 7대 원칙 그쵸. 이런 거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그 그거 원칙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없잖아요. 없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러고 있으니까. 심지어 지금은 총리마저도 뭐 그 2억 가지고서는 월 450만 원씩 받는 그 한 25%연 25%가 넘는 수익률로 그 배추 농사를 지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준호선 말도 안 돼 솔직히. 이분은 인간적으로. 연기금을 국민연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긴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남길 거면 국민연금 네. 운영본부장을 맡아서 전 국민의 재산을 불려주시고 연금을 두둑하게 해주시는 게 더 그러니까요. 좋겠네요. 총리하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1번 이진숙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분은 낙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저는
그 심각함 좀 처참하고 참담한 그러니까요. 수준 아니에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논문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김민석 총리도 문제가 있었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리고 단순한 뭐 표절을 넘어서서 제자들의 논문을 가지고서는 본인 걸로 뭐 발표를 하고 이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거는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완전히 낙제점이다. 예, 예. 이거는 누구에게 그러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장관 후보자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뭐 논문을 썼다라는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그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줄줄이 사탕인 게 논문 같은 것들 표절하고 이런 식으로 한 분들은 뭐 이건 의혹입니다만 연구비 유용 의혹 같은 것들이 저는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본인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윤리의식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수 출신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논문이랑 예. 연구비 유용 의혹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파져지지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국민의힘이 좀 마음 먹고 파면은 논문 관련돼서 저렇게 수수료에 대한 도덕 기준이 느슨하다면 그렇죠. 연구비 사용할 때도 과연 그때는 엄격했겠느냐, 네. 느슨하지 않았겠냐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그런 수 있겠네요. 부분도 추가적으로 의혹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민주당에서도 말하자면 뭐 협치의 차원 그런 걸로 한두 명 낙마를 할 때는 뭐 가능성이 있겠다. 이분은 그리고 제자 논문, 박사 논문인가 발표되기 전에 먼저 본인이 논문 것처럼 해서 그것도 그쵸. 두 군데 이렇게 중복 게재하는, 그러니까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중복 게재하는 쪼개기 의혹이 있는 데다가 아니 그 논문들이 충남대 그 대학원생이나 학부생 3학년 이상 18명이 소위 인체 실험 대상자로 했다는 건데 이번 오늘 기사 보니까 이 실험이 눈의 자극을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뭐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제가 최근에 눈은 수술을 받아봐서 맞아요. 눈이 얼마나 이게 정말 눈이 8할 9할이라는 그게 저는 아주 그냥 실존적으로 강하게 느껴지는데 눈의 자극을 반복하는 이런 실험을 하는 거를 스승이 더군다나 막 총장급 이때 아마 총장 되시기 전에겠지만 학장 총장 잘 나가는 학회장 이런 거 하시는 그 스승이 이거 하자는데 저는 그 실험 못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근데 이 학생의 동의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여부도 논문에 안 적혀 있는데 이것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고 했더라도 순순히 했겠냐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위력이라고도 그러니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가 대학원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그 지도 교수님의 갑질 이런 예, 거란 예, 말이에요. 예. 뭐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이 근데 교수가 뭐 보직을 받고 뭐 심지어 총장에까지 총장이 되기 전에는 총장 물망에 이미 올라 있어요. 그럼요. 오랫동안. 다 알죠. 저번에 네. 지금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다음번 센 교수님이 총장이다. 총장 될 수도 있는 분이다. 학장도 하셨다. 네. 이미 무슨 색채학회 이런 데서 학회장도 하셨다. 이쪽 그 우리 이미 하마평은 전공분야에서 학교 안에서는 다 있거든요. 저분이 다음번 총장이라는 거.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석박사 제자들 석박사 논문 10개 이상 뵙겠다는 의혹도 지금 언론에서 그러니까요. 제기됐고 늘 여기에 본인이 제일 저자 들어가 있다. 이게 사실은 예전 같으면 아니라 예전엔 이런 일들이 있어도 표절이라고 딱 잘라 말을 못 하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부에서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그쵸. 근데 이거 이루어진 게 지금 최근 10년 내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진짜 이때는 기준이 엄격할 때라 이런 거 원래 하면 정말 경을 칠 상황에서 이분이 하셨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의원 국회의원들이 네. 선제적으로 낮은 자세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맞아요. 잘못 있으면 사과하라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그게 보기에도 보도가 좀 크게 돼갖고 네. 저도 이제 만약에 한 명을 버린다면 이진숙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사실은 이 손오공의 분신술이 아니냐면 도저히 어려운 여러 곳 근무. 근데 커피 마시는 것도 일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돈 그렇게 준다면 커피 하루에 한 20잔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그런데 오늘 또 좀 새롭게 나오는 의혹이 또 이분들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신한대라는 데 교수로 재직하면서 오 수업을 안 했는데 강의 1분도 안 하고 네. 7천만 원 받았다. 왜냐면 여기서 그래 자료를 여기서 자료만 내줘도 네. 아유 막 갸륵하고 고마워요. 다 자료 안 내는데 그래서 네. 자료를 어떻게 의원이 내줬는데 출강 내역, 강의 계획서, 휴폐강 내역, 외부 연구과제 참여 현황, 국내 연수 참가 현황 모두 해당 없음. 네. 이렇게 해당 하고 없음. 7천만 원 네. 받고
커피 마시고 돈 따로 받으시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국민들 눈높이에선 이건 뭐야 싶죠. 이 7천만 원을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받으셨을 거예요. 예, 그게 막 얼마 안 동안, 돼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예. 매달 뭐 몇백씩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강의는 하지 않고 무슨 자문 같은 거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는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문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의문인 거죠. 그런 걸 가지고서는 비용을 준다는 게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학교에서 대외 협력 실장 뭐 이런 거를 시켰어야지 왜 그렇죠. 특임 교수를 그러네요. 줬는가 그러네요. 이런 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도 사실은 심각함으로는 저 이진숙 장관 후보자 못지않다고 보시는 거고 정동영 장관 그리고 아니 지금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거기도 이제 배우자가 그 스톡옵션 신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지금 또 나오는 거는 배우자가 변호사인데 건축을 직접 하셨다는 게 셀프 시공. 그게 너무 아니, 4층짜리 건물 어떻게 직접 짓죠? 저도 기자 생활 이제 30년 넘게 하면서 네. 그동안 많은 청문회 뭐 인사청문회 이런 의혹들 다양한 종류를 봤는데 와 이건 진짜 완전히 이거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완전히 신상이에요. 네. 변호사인데 그것도 되게 큰 로펌의 변호사라면서요? 네. 어디예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로펌인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 나가는 변호사라는 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셀프 4층짜리 복합 건물을 직접 시공한 거로 돼 있고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셀프 시공이다. 근데 이게 셀프 관계자들- 인테리어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서는 원래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리모델링 정도야 요즘에 뭐 조금 뭐 뜯어내고 이런 것들 사람들이 하니까 예, 뭐 예. 취미 삼아서 뭐 사람들 몇 명 같이 도우면서 했나보다 생각했는데 나대지를 사고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하층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 팠지? 이게 사실은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변호사도 하면서 시공도 할 줄 아는. 근데 이게 결국은 업계나 건축사 얘기들은 공사비를 높게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세금 감면 효과를 그쵸. 노렸을 수 있다. 비용 처리. 비용 처리. 세금의 미학이 비용 처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셀프 시공을 하면 비용을 정말 멋지게 많이 탁 털어내서 세금을 덜 냈을 수 있다. 아니 뭐 보도에 따르면 건설하시는 분들 일당 뭐 하루에 한 20만 원, 30만 원 받는 거 본인은 이제 100만 원 정도로 설정. 내가 변호사니까. 변호사인데 내가 그러니까. 시급이 얼마 하루 예. 한 시간 상담해 줄 때 돈이 얼마인데.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보도에 따른 저 세무사 아니면 하여튼 업계 전문가 회계사 얘기네요. 과세 표준액을 봤을 때 왜냐하면 지방소득세 440만 원씩 납부했으면 양도세를 아마 8,800원 원 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표준액을 전반적으로 역산해 보니까 부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세금 관련된 차익을 얻었을 것이다. 이걸 위해서 셀프 시공을 한 게 맞다면 언론 네. 보도의 분석이 맞다면 이것도 일반 국민은 참 못하는 거고 옛날 같으면 장관 될 분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이거 하나 갖고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남편이 셀프 시공했죠. 그 감사로 재직한 바이오 업체 스톡옵션 만주 신고 안 했죠. 그 다음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 본인은 그 말도 많고 탈로 많은 그 유명한 쌍방울 그룹에서 2천만 원의 쪼개기 후원. 쪼개기 후원. 이 정도 삼중 의혹이면 이거는 쪼개기 후원이 왜 강선호 의원한테 들어간 걸지 그거는 정말 좀 밝혀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합니다. 유명한 쌍방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유명한 김성태 회장과 박용철 전 부회장한테 각각 500만 원씩 후원을 받았고 또 바로 2022년 4월이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또 방 전 부회장과 계열사의 전 대표가 500만 원씩 해서 총 2천만 원. 이거 전형적인 쪼개기 정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쌍방울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 뭐 여러 명에게 뭐 전원은 아니어도 여러 명에게 후원을 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물론 친명계로 좀 이렇게 이름을 알리신 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2천만 원까지 쪼개기 후원이 들어간다? 그 정도의 어떠한 위치가 있었는지는 조금 의문은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전 그 생각이 들어요. 정은경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거론하다가 이거 남편이 그 코로나 시절에 그거를 거기 그저 에탄올 업체 에탄올. 세금 해고 네. 안 되겠네라고 내려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쭉 내각 명단 후보를 만들어 놔요. 네. 하면서 이 사람도 이런 이력이 있을 것 같다는데 총리 김민석 총리도 이런 거 있을 것 같다는데 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키려고 하는 저 권오을 보훈 장관도 좀 이상한 얘기가 들리던데 아니 이진숙 시키면 여기는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은데 야 이 정도면 정의원 장관은 빼면 안 되겠다 야. 이 중에서 그러니까. 랭킹으로 따지면 중하위권인데 여기 빼면 이 사람들 정의원 장관이 나중에 가서 왜 저 빼셨어요?
저 사람들을 장관시키고 이랬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잖니. 뭐 아니 이건 저의 그냥 왜냐하면은- 뇌피셜이지만 이랬을 것 같아요. 전 정은경 장관은 낙마에 굉장히 후순위일 거다 생각하는 게 일단 본인 의혹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온 거. 예. 본인 의혹은 아니고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후원금 받은 거는 본인의 의혹인데 그렇죠. 정은경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 건 아니고 남편과 관련해서 그러나 그것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물론 맞죠. 내부자 거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당시 지금 본인이 코로나 방역의 최고 사령관이었고 그 관련된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갈 건지를 사실은 가족들끼리 아시면 가족이 특수관계인처럼 볼 수 있는데 그죠. 뭐 저 주식을 샀다? 사실은 그것도 문제는 됐죠. 근데 지금 뭐 여기 나오고 있는 뭐 정치인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가족들의 뭐 태양광석 그 정동영 그 후보자 예. 태양광석 뭐 가족들 막 하고 있는데 본인은 태양광 이거 그 지원해주는 법안 발의하고 이게 그것도 결국에는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이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관련한 의혹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경 후보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약간 후순위인 것 같다. 낙마의 후순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강전의 대변인 어쨌든 낙마한다면 이진숙, 권오을 두 분이 제일 앞순일 것이다. 과연 나중에 예측이 맞는지 뭐 전망이 맞는지 민주당은 한번. 뭐 예.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한 명도 낙마 없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